무슨 짓? 네 딸년이 내 손녀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애교야. 비켜! 저는 오늘 사돈어른의 칠순 잔치상을 제 두 손으로 보란 듯이 엎어버렸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치맛자락에는 잡채 국물이 튀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오른손엔 도끼 서린 며느리의 머리채가, 그리고 왼손엔 며느리의 그 추악한 가면을 벗길 녹음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미정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멍청한 아들놈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며 천사처럼 웃던 며느리. 그 여자가 제 7살배기 손녀의 가방 속에 무엇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제가 곰 인형배를 갈라 무엇을 찾아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10길 물속보다 알기 어렵다던 옛말, 그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속도 모르는데 하물며 남의 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그 사람의 가면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 뒤에 뱀 같은 혀를 감추고 제 목숨보다 귀한 손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그 여자를 말입니다. 오늘 제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첫 만남을 떠올려 보려 합니다. 새해 전 제 아들 정훈이는 빗길 교통사고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지요. 아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덩그러니 남겨진 4살배기 손녀 지민이는 엄마를 찾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반찬을 해 나르고 손녀를 품에 안아 다독이는 것뿐이었지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며 여자를 만난다고 고백하더군요. 죽은 며느리 생각에 가슴이 아릿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싶어 덜컥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참으로 곱고 단아했습니다. 이름은 이미정, 나이는 31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인사 받으세요. 미정 씨예요. 저랑 같은 문화센터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마음씨가 정말 고운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정훈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홀로 훌륭하게 아드님 키우셨다고.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고왔습니다. 옷차림도 사치스럽지 않고 수수한 것이 딱 제 마음에 들었지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그녀의 직업이었습니다. 5해 넘게 유치원 교사로 일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라니 엄마 잃은 제 손녀 지민이에게 이보다 더 좋은 새엄마가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 아가씨가 우리 정훈이 마음을 열어줬구려. 고맙소. 그런데 우리 정훈이한테 딸아이가 하나 있는 건 알고 만나는 거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민이 얘기 들었어요. 저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어머님,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처럼 정말 사랑으로 키울 자신 있어요. 지민이 사진 봤는데 눈망울이 꼭 사슴 같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상처 다 보듬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제 자식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키우겠다니요. 하늘이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천사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덥석 그 아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그 온기가 가식으로 데펴진 가짜 온기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고마워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헐어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 가방을 예물로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과분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기지 못하더군요. 신혼살림을 차리고 한 달쯤 뒤 아들네 집들이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미정 씨가 아침부터 장보고 요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갈비찜이랑 잡채랑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만 차렸어요. 아유, 정훈 씨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요, 뭐. 어머님 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드세요. 식탁 다리가 휘어질 만큼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냉장고에는 반찬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구겨졌던 셔츠도 칼날처럼 다려져 있었지요. 죽은 며느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저는 밥알이 꿀떡처럼 넘어갔습니다. 새아기야, 정말 고생했다.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지민이도 새엄마가 해준 밥 잘 먹지? 저는 옆에 앉아 밥을 깨작거리는 5살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이 표정이 묘했습니다. 예전엔 할머니가 오면 좋다고 방방 뛰던 아이가 어딘가 잔뜩 주눅이 든 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질도 조심조심 마치 소리라도 나면 큰일 날 것처럼 굴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편식 안 하고 골고루 먹어야 쑥쑥 크지. 그렇죠, 어머님? 제가 야채 잘게 다져서 동그랑땡 만들었어요. 자, 해보세요. 며느리가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 지민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가 순간 흡하고 숨을 들이켜더니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닿은 것처럼요. 지민아, 왜 그러니? 음식이 너무 뜨겁니까? 제가 묻자 며느리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지민이가 낯을 좀 가려서 그래요. 제가 아직은 좀 어려운가 봐요. 친해지려고 노력 중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주시는데 감사히 먹어야지.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아들의 타박에 지민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우물우물 음식을 씹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아이가 낯설어서 그러려니 새엄마라는 존재가 아직 어색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조금 거칠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 눈에 씌인 콩깍지가 그 의심을 덮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날 며느리의 눈빛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서늘한 경멸이 서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아들네 식구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싹싹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며느리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박여산의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고 복받았다고 다들 난리였지요. 그 소리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며느리에게 용돈 봉투를 두둑하게 쥐어주었습니다. 새아기야, 이거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라. 내가 고생이 많다. 어머님, 저 돈 쓸 데 없어요. 이거 지민이 통장에 넣어줄게요. 우리 지민이 나중에 대학 가면 쓰라고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저는 감동해서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쨍그랑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이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흐앙,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보통 아이들이 컵을 깨면 놀라서 울거나 멍하니 서 있기 마련인데 지민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비비며 빌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처럼 말입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지민아, 다치지 않았니? 괜찮아. 컵이야 또 사면 되지.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제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부엌에서 달려나온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찰나였지만 며느리의 얼굴에서 도깨비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입꼬리가 비틀린 소름 끼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순한 양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지민아, 안 다쳤어?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지민아, 이리 와. 유리 조각 밟으면 큰일 나. 며느리는 지민이를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약 발라줄게. 착하지? 방문이 닫히고 안에서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였을까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 엎드려 빌던 지민이의 공포에 질린 눈망울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닫힌 방문 너머로 아주 미세하지만 둔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이. 그때 방문을 열어봤어야 했습니다. 약 발라준다는 핑계로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마 하며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설마가 제 손녀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멍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지민이가 커다란 곰 인형 뒤에 숨어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줘. 할머니. 꿈에서 깬 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지요. 그동안 아들 내외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미정이는 여전히 싹싹했고 아들 정훈이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구석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 보았던 손녀 지민이의 그 공포에 질린 눈빛, 그게 자꾸만 눈에 밟혀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날이 더워져 아이 옷차림이 가벼워질 터였습니다. 저는 핑계 김에 지민이 여름옷이라도 몇 벌 사주고 직접 담근 시원한 열무김치도 전해줄 겸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갈까 하다가 왠지 불시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냥 발길을 옮겼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을 두어 번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분명 유치원 하원 시간도 지났고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혹시나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거실에는 커다란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대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지민아, 할미 왔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니 소파 구석에 조그마한 등이 보였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파묻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작은 짐승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왜 그러고 있어? 엄마는 어디 가고? 제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자 지민이가 힉 하는 소리를 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짓물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제 품으로 와락 달려들 줄 알았던 아이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미드다. 왜 그리 놀라? 어디 아픈 거야? 저는 아이를 달래려 팔을 뻗어 지민이의 가느다란 팔뚝을 잡았습니다. 날이 더워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손이 닿자마자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파, 아파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뗐다가 다시 아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팔을 뒤로 빼려 했지만 저는 기어이 아이의 팔을 눈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참혹한 흔적을 보았습니다. 하얀 팔뚝 안쪽, 살이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그곳에 시퍼런 멍이 두세 군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넘어져서 부딪히거나 어디 긁혀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점을 집어 비틀고 꼬집어야만 생기는 아주 악독하고 인위적인 자국이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그대로 살에 박혀 보라색으로 피멍이 맺혀 있었으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민아, 이거 누구 짓이야? 응? 누가 우리 지민이 팔을 이렇게 만들었어? 지민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안방 문 쪽을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말해봐, 어서. 유치원 친구가 그랬어? 선생님이 그랬어? 아니야. 내가 넘어져서. 아이가 더듬거리며 말하는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홈웨어 차림에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팩을 떼어내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인기척이라도 좀 하시지. 깜짝 놀랐네. 저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을 새도 없이 지민이의 팔을 들이밀었습니다. 예, 미정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애 팔이 왜 이래?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니? 제 목소리가 격앙되어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지민이의 팔을 쓱 보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이 참, 제가 속상해서 정말. 며칠 전에 놀이터 미끄럼틀 타다가 부딪혔어요.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애가 워낙 왈가닥이라 말을 안 듣네요. 놀이터? 이게 놀이터에서 생긴 멍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건 누가 손으로 꼬집은 자국 아니냐? 손톱 자국이 이렇게 선명한데. 제 고함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상냥하던 눈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꼬집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애 꼴을 봐라. 꼬집힌 자국이 분명한데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제가 지민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데. 저 억울해요. 그리고 지민이가 요즘 거짓말이 늘어서 큰일이에요. 유치원에서도 친구랑 싸우고 와서는 친구가 먼저 때렸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애가 엄마 관심 받고 싶어서 자해라도 하는 건지 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가 며느리를 잡는 못된 시어머니로 보였을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퇴근한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보고 지민이 학대했냐고 그러시잖아. 애가 놀다가 멍든 걸 가지고 내가 꼬집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나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 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똑똑히 봐라. 이게 놀다가 생긴 멍이냐? 이건 분명히 손으로 빗은 자국이다. 내가 애를 한두 명 키워봤니? 척 보면 알지. 아들은 지민이의 팔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미정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멍도 들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요즘 지민이가 좀 예민해요. 미정 씨가 지민이 때문에 상담센터까지 알아보고 있다고요. 뭐, 예민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꼬집힌 게 예민한 거냐? 아, 어머니 제발요. 미정 씨 하루 종일 육아하느라 힘들어요. 오시자마자 왜 사람을 잡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니 못 봬요. 아들은 제 말보다 며느리의 눈물을 더 믿었습니다. 벽창호가 따로 없었지요. 며느리는 아들의 등 뒤에 숨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느라 고개를 돌린 사이 며느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비릿한 미소를 저는 보았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당신 아들은 내 편이야라고 말하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눈빛.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화를 내봤자 저만 이상한 노인네 취급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 내가 오해했다 치자. 미정아, 미안하다. 내가 노파심에 그랬어. 저는 억지로 사과를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며느리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 풀렸으면 됐어요. 저녁 드시고 가실 거죠?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얼굴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그 급격한 태도, 변화가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다. 속이 안 좋아서 그냥 가마. 짐이나 할미 간다. 아프지 말고.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그 멍자국, 그리고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 분명히 무언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끔찍한 진실이 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천장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환청처럼 들리는 손녀의 목소리. 저는 밤새 뒤척이며 결심했습니다. 심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설득하고 저 여자의 가면을 벗기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발뺌해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민이가 보고 싶으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보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 편하게 쉬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지민이가 오는 날까지 앞으로 사흘, 그 사흘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갑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 모르게, 아니 세상 누구도 모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악마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 하는 법. 저는 제 손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덫을 놓는 사냥꾼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 정훈이가 지민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제 손녀를 온전히 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어?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저는 지민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하고 품을 파고들었을 텐데 아이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현관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머니, 죄송해요. 주말에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씨가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서 혼자 쉴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아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누군데 제 자식 몸에 멍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태평하게 잠이 오던가요? 혀끝까지 욕설이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아들과 싸워봤자 지민이만 더 불안해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가봐라. 우리 지민이 내가 잘 먹이고 잘 재울 테니. 아들을 돌려보내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지민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민아, 배고프지? 할미가 우리 지민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저녁을 먹이는 내내 저는 아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러워했고 물을 마실 때도 두 손으로 컵을 꼭 쥐고 눈치를 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이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더워 땀을 흘린 아이를 씻겨야 했지요. 지민아, 개운하게 목욕하고 자자. 할미가 등 밀어줄게. 제가 욕실에 물을 받아놓고 부르자 지민이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왜 그래? 옷 벗어야 씻지. 싫어. 나 그냥 잘래. 안 씻을래. 아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소 물놀이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땀 흘려서 끈적거리잖아. 시원하게 씻고 할미랑 뽀송뽀송하게 자야지. 응? 할미가 거품놀이도 해줄게. 제가 다가가 티셔츠 자락을 잡자 지민이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냐, 불 끄고 씻을래. 불 끄고. 목욕탕에서 불을 왜 꺼? 어두워서 넘어져. 괜찮아. 할미 앞인데 뭐 어때? 저는 반항하는 아이를 겨우 달래 억지로 티셔츠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의 하얀 등짝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고 꼬집어 놓은 듯 붉고 푸른 멍 자국들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팔뚝의 멍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등허리부터 엉덩이 위쪽까지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 집요하게 괴롭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등 한가운데는 무언가 뾰족한 것으로 찔린 듯한 딱지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거친 손이 닿자 아이가 움찔움찔 몸을 떨었습니다. 지민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누가 이랬어? 응? 그 여자가 그랬어? 새엄마가 그랬어? 지민이는 두 팔로 가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지요. 저는 아이를 돌려세워 제 눈을 보게 했습니다. 지민아, 할미 똑바로 봐. 말해야 돼. 그래야 할미가 널 지켜주지.
말 안 하면 할미가 몰라서 못 도와줘. 응? 말해봐. 그제야 지민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왜 말하면 안 되는데? 새엄마가 아빠한테 말하거나 할머니한테 말하면 나 고아원에 갖다 버린댔어. 아빠도 나 싫어해서 버릴 거라고 했어. 나 고아원 가기 싫어. 아빠랑 살고 싶어.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작 7살 난 아이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협박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게 아이의 입을 막고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없을 때만 꼬집어. 아빠 오면 안 그런 척해. 밥 먹을 때 흘리면 밥그릇 뺏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으라고 하고, 내가 엄마 닮아서 밉대. 죽은 엄마 닮아서 재수가 없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죽은 지 어미를 들먹이며 아이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당장 아이를 수건으로 감싸 안고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진정시켜 재운 뒤 거실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제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늦은 시간에.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아, 너 지금 당장 와라. 당장 와서 네 딸 등짝 좀 봐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아주 크게 생겼다. 니, 마누라라는 여자가 애를 잡았다. 등이고 엉덩이고 꼬집힌 자국 투성이다. 애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단다. 당장 와서 네 눈으로 확인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당장이라도 달려와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소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정 씨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약 먹는다고요. 그리고 지민이가 요즘 관심받고 싶어서 자꾸 몸에 손 댄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자해하는 거라고요. 뭐, 자해? 야, 이 미친놈아. 등 뒤를 어떻게 지 손으로 꼬집어. 네가 와서 봐. 손톱 자국 방향이지 손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이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회사 일로도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미정 씨 지금 옆에서 울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면 이러시냐고 숨 넘어가게 운다고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어머니 안 봐요. 끊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먹먹한 정적만이 거실을 감돌았지요. 아들은 이미 그 여자의 현울림에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눈물 연기에 넘어가 제 새끼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불쌍한 제 새끼. 엄마 없이 자란 것도 서러운데 새엄마한테 학대받고 아빠한테도 외면당하다니. 이 늙은 할미마저 없으면 저 아이는 정말 고아원보다 더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도 무서운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의 슬픔이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는 건 시간 낭비였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 놈들이 꼼짝 못할 명백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내가 밝혀내마. 내 손으로 그년의 가면을 벗겨내고 말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전자상가에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살 겁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가장 아끼는 저 곰인형, 낡아서 솜이 죽은 저 인형의 배를 가를 겁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점잖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밥상을 엎고 머리채를 잡는 미친 할망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기다려라, 이미정. 내년이 제 손녀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제 손녀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늙은 몸뚱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시내에 있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들이나 북적거리는 곳이라 주눅이 들 법도 했지만 지금 제게는 체면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안은 복잡한 전선들과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보안용품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주인 남자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이런 곳에 오는 게 드문 일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녹음기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걸로요. 눈에 절대 안 띄게. 손가락만 한 거 있습니까? 주인은 그제야 제 의도를 눈치챘는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들을 꺼내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이런 게 잘 나와요. 이거 보세요. 볼펜처럼 생긴 것도 있고 USB 메모리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근데 성능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한데 한번 충전하면 사흘은 거뜬히 녹음돼요. 소리 감지 기능이 있어서 조용할 땐 꺼져 있다가 말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녹음되거든요. 주인이 보여준 건 검은색의 아주 작은 네모난 기계였습니다. 딱 제게 필요한 물건이었지요. 이거 주시오. 제일 좋은 걸로. 가격은 상관없으니까 고장 안 나고 소리 또렷하게 들리는 놈으로 주시오. 저는 주저없이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주인은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법, 컴퓨터에 연결해 듣는 법. 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설명을 달달 외울 듯이 들었습니다. 기계치인 제가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민이의 짐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이가 잘 때마다 꼭 껴안고 자는 낡은 곰 인형, 곰돌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죽은 며느리가 지민이 돌 때 선물해준 인형이었습니다. 세월때가 묻어 털은 꼬질꼬질하고 솜도 죽었지만 지민이에게는 엄마 대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미안하다, 곰돌아. 내 배를 좀 갈라야겠다. 저는 반지꼬리를 가져와 인형의 등 쪽 솔기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투둑하고 실 뜯어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뜯는 것 같았습니다. 솜을 조금 판의 공간을 만들고 사온 녹음기를 그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져질까봐 솜으로 꼼꼼하게 다시 감쌌지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평생 삭바느질로 아들을 키워낸 솜씨였습니다. 티 안 나게 감쪽같이 꿰매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찌를 때마다 저는 기도를 담았습니다. 부디 이 녹음기가 그년의 추악한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게 해주소서. 내 손녀를 지키는 부적이 되게 해주소서. 마무리 매듭까지 짓고 나니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인형을 꾹꾹 눌러봐도 녹음기는 솜속에 파묻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곰 인형을 건넸습니다. 지민아, 이것 봐. 할미가 곰돌이 목욕시키고 터진데도 꿰매줬어. 깨끗해졌지? 지민이는 인형을 받아들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냄새를 킁킁 맡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좋아. 지민아, 잘 들어. 이 곰돌이는 이제 그냥 인형이 아니야. 할미가 여기다가 마법을 걸었어. 지민이가 엄마랑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곰돌이가 다 듣고 기억해 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이 곰돌이 꼭 안고 있어. 알았지? 응. 꼭 안고 있을게.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빠한테도 새엄마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곰돌이가 마법 부린다는 거 알면 마법이 풀려버려. 알겠지? 지민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아이에게 이런 비밀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지금은 아이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민이를 데려다 줘야 할 시간이었지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인형을 지민이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었는지 얼굴이 뽀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민이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주말 동안 힘드셨죠? 저는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으며 짐짓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내 손녀인데 힘들 게 뭐 있니? 미정아, 내가 지난번에 좀 예민했다. 날도 덥고 늙으니까 노파심만 늘어서 내가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제 모습에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참 어머님도 저 뒤끝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 지민이 사랑해서 그러신 건데 이해해요. 정훈 씨한테도 제가 잘 말해뒀어요. 어머님이 연세 드셔서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다고. 오락가락?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허허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지민아, 엄마 말씀 잘 듣고. 할미 갈게. 제가 돌아서려는데 며느리가 지민이 품에 있는 곰 인형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저 낡은 인형은 왜 자꾸 들고 다니게 하세요? 털 날려서 기관지에 안 좋은데. 제가 새 거 사줬잖아요. 지민아, 그거 이리 줘. 갖다 버리게. 며느리가 인형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인형을 뺏기지 않으려 뒤로 물러서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싫어. 내 거야. 할머니가 준 거야. 어머, 얘가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네. 이리 내놓으라니까. 그 순간 제가 며느리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예, 그냥 둬라. 애가 주말 내내 저것만 찾아서 내가 빨아서 꿰매줬다. 정서 안정이 중요하잖니. 억지로 뺏으면 애가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안고 있게 해줘라.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제 손아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힐끔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손을 걷었습니다. 하긴 뭐, 거지 같은 인형이긴 하지만 애착이 있다니 어쩌겠어요. 알았어요. 놔두세요. 거지 같은 인형? 그래, 그 거지 같은 인형이 내년의 목줄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다. 그럼 가마. 지민아, 할미 간다. 저는 지민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참아. 딱 3일만 참아. 할미가 꼭 구하러 올게. 철커덕.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 곰 인형 속에 들어있는 작은 기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에는 하늘이 제 편이 되어주시기를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수요일, 며느리가 문화센터에 간다고 집을 비우는 시간. 그때 반찬을 핑계로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곰 인형을 회수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민이가 무사하기만을, 그리고 그 녹음기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담기기를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피 말리는 시간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요일, 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사흘이 제게는 3년, 아니 30년 같았습니다. 밥알 하나 넘기기도 힘들었고 물 한 모금 마시기도 버거웠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지민이가 아닌가 싶어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가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을 간다고 했던 시간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겉절이 김치통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려 김치 국물이 셀까봐 보자기로 2번이나 꽁꽁 싸맸지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민이가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아이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겉보기에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있었어? 밥은 먹었니? 새엄마는 나갔어? 응, 나갔어. 할머니, 나 곰돌이 계속 안고 있었어. 잘 때도 안고 화장실 갈 때도 데려갔어. 지민이가 소파 위에 놓인 낡은 곰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기특한 내 새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지옥이 들어있을지 아니면 다행히 별일 없었을지 모를 일이었지요. 지민아, 할미가 이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올게. 잠깐만 있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통을 넣는 척하며 곰 인형 등 뒤에 실밥을 손톱으로 뜯어냈습니다. 급한 마음에 손가락이 찔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손뭉치 사이에서 검은색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다시 인형을 대충 꿰맸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바늘땀을 꼼꼼히 확인했지요. 지민아, 할미가 바빠서 금방 가봐야 해. 엄마 오면 할미 왔다 갔다는 얘기 하지 마. 알았지? 이건 우리 비밀 작전이야. 응, 알았어. 할머니 또 언제 와? 금방 올게. 아주 금방 할미가 지민이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아이를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야 겨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녹음기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제발 별일 없기를. 역설적이게도 저는 증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증거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제 손녀가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야, 너 들어오자마자 손 씻으라고 했지.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디 소파를 만져. 이거지 같은 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나긋나긋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마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씻으려고 했는데. 말로만 잘못했다지. 너 일부러 그러지? 니네 할망구 믿고 까부는 거지? 살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으앙, 아파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누가 네 엄마야? 내가 너 같은 거 낳았으면 진작에 갖다 버렸어. 징그러운 것. 눈깔 그렇게 뜨지 마. 죽은 네 애미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재수 없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제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악기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 듯 했습니다. 밥 처먹는 소리 내지 말랬지. 쩝쩝거리지 말라고. 아우, 식탐 많은 거 봐. 걸신 들렸냐? 먹지 마. 밥그릇 내놔. 네 아빠 올 때까지 굶어. 물도 마시지 마. 오줌 마렵다고 징징대기만 해봐라. 화장실에 가둬버릴 테니까. 아줌마, 배고파요. 잘못했어요. 아줌마, 너 지금 아줌마라고 했냐? 2년이 돌았나? 살려주세요. 꼬집지 마세요. 아, 소리 지르지 마. 입 닥쳐. 이 베개로 확 눌러버리기 전에. 너니 아빠한테 또 이르면 그땐 진짜 손가락 부러뜨릴 줄 알아. 알았어? 네. 흑흑. 이어폰을 낀 제 귀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 억눌린 울음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저주 섞인 폭언들.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할미가 죄인이다. 할미가 죽을 년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제 손녀가 그 지옥 속에서 혼자 감당했을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 뼈와 살이 분리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니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 여보 왔어? 힘들었지? 지민아, 아빠 오셨잖아. 인사해야지. 다녀오셨어요. 우리 지민이 오늘 그림 그리기 상 받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특하던지 맛있는 거 잔뜩 해줬잖아요. 그치, 지민아? 지민아, 왜 대답 안 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잖아. 응? 네. 맛있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역시 미정 씨밖에 없네. 지민이 챙기느라 고생했어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멍청한 놈. 등신 같은 놈. 제 새끼가 옆에서 속이 문드러지는데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희희낙낙하다니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녹음기를 주먹이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 서슬 퍼런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이미정, 너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감히 내 금쪽 같은 손녀를 건드려? 내가 지옥을 보여줬으니 나는 너에게 파멸을 보여주마.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가 녹음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같은 여우는 이 정도 증거로도 훈육이었다. 장난이었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들놈도 한 번만 봐주자며 흐지부지 넘어갈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더 처참하게 만천하에 그년의 실체를 까발려야 합니다.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미정이. 잘 계시죠? 목소리를 듣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다. 무슨 일이냐? 아, 다름이 아니라요.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친정아빠 칠순이잖아요. 호텔에서 크게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꼭 오시라고요.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칠순 잔치.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하객들도 잔뜩 올 것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내 무덤이 될 곳이. 저는 입술을 깨물며 최대한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야지. 사돈어른 칠순인데, 내 며느리 낳아주신 분들인데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마. 어머, 정말이요? 선물까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럼 토요일 12시까지 명일호텔로 오세요. 예쁘게 하고 오세요, 어머님. 그래, 알았다. 아주. 눈이 부시게 차려입고 가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녹음기가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복사하고 더 크게 들릴 스피커 연결잭을 찾고 그리고 그날 입을 가장 화려한 한복을 다려야 했습니다. 사흘 뒤 그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체면과 평판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저는 기필코 듣고야 말 것입니다. 기다려라, 지민아. 할미가 이제 칼을 뽑았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검고 작은 저 기계 덩어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안에 담긴 소리는 제 며느리의 파멸이자 제 아들의 통곡이며 제 손녀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어버려. 니네 엄마 따라가. 다시 들어도 뼈가 시리는 악담과 타격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분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들을수록 차갑게 식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 분노를 절대 잊지 않으리라. 뼈에 새기고 가슴에 박아 결전의 날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년의 목을 베어버리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잔칫날 이 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어쩐단 말입니까? 늙은 제가 조작하다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더욱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어귀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총각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컴퓨터 고장 나셨어요? 아니, 총각.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는데, 이 녹음기 안에 든 소리를 다른 데다가 좀 옮겨줄 수 있나? USB라고 하던가, 거기로 좀 복사해줘.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과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총각은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복사는 금방 돼요. 잠시만요. 파일이 꽤 많네요. 한번 들어보고 제대로 됐나 확인해 드릴까요? 총각이 무심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가게 안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거지 같은 년아. 밥 처먹지 말랬지. 총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지요. 총각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동 학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네. 내 손녀가 당한 일이야.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걸로 요절을 낼 생각이라서 증거가 필요해. 총각의 표정이 비장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빨간색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제 컴퓨터에도 백업해뒀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잃어버리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리고 총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꼭 이기세요. 저런 사람은 진짜 혼나야 돼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이기고 옴세. 저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제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한복은 준비되셨어요? 너무 칙칙한 색 입지 마시고 화사한 걸로 입으세요. 호텔 조명이 새서 낡은 옷은 티가 확 나거든요. 그래, 알았다. 제일 비싸고 고운 걸로 골라뒀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선물은 뭐 준비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홍삼 좋아하시는데. 아니면 백화점 상품권도 좋고요. 사돈 어르신 오신다고 친척들이 기대가 많거든요. 체면 좀 세워주세요. 네. 선물? 체면? 기가 찼습니다. 제 자식 속은 문드러지는데 제 부모 체면은 그리도 중요한가 봅니다. 걱정 마라. 홍삼보다 더 귀하고 상품권보다 더 놀라운 걸 준비했으니 내 아버지가 아주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실 게다. 어머, 정말요? 어머님 센스 있으시네. 기대할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역겨웠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일 테니. 금요일 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복을 꺼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옥색 저고리에 짙은 보라색 치마였습니다. 비단결은 여전히 고왔지만 그 옷을 입었던 3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림이 예열을 기다리며 한복을 어루만졌습니다. 지민아, 할미가 내일 이 옷을 입고 싸우러 갈 거야.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1000배 만배로 갚아주고 올게. 뜨거운 다리미가 한복 위를 지나갈 때마다 주름이 펴졌습니다. 제 마음속의 근심도 이렇게 펴지면 좋으련만 제 분노는 다림질할수록
더욱 빳빳하게 날이 섰습니다. 동정을 다림질할 때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12시까지 오시는 거 맞죠?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다. 택시 타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리고 어머니, 부탁 좀 드릴게요. 내일 장인어른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 자리예요. 혹시라도 미정 씨 흉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오해하신 거 내일 티내시면 저 진짜 곤란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걱정, 자기 체면 걱정, 딸아이 걱정은 한 톨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해? 그래. 내가 오해한 거라면 좋겠구나. 정훈아, 너는 내일 그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기만 해라.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다. 내일 보자.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복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내일 가져갈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USB와 스피커 연결잭, 그리고 혹시 몰라 챙긴 원본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칼과 방패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지민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살려줘.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신이시여, 부디 내일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저 악마의 혀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내 손녀를 지킬 용기를 주소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의 햇살은 야속하리만큼 눈부셨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마치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정갈하게 몸을 씻었지요.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자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박말순 할 수 있다. 넌 엄마다. 그리고 할머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곱게 다려놓은 한복을 입고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USB는 안주머니에, 녹음기는 바깥 주머니에. 완벽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출발하셨어요? 차 막히니까 서두르세요. 아, 그리고 선물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 지금 나간다. 선물. 아주 소중하게 안고 가는 중이다. 기대하렴.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 양반, 신의 명일 호텔로 갑시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거리.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곧 깨질 것입니다. 제 손에 의해 저 호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찔렀습니다. 축칠순, 고희연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곱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저만 치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티아라까지 얹은 채 주인공인 양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이 멍하니 서 있었고 사돈 내외는 입이 귀에 걸려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제 손녀 지민이가 보였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혀놨지만 아이는 잔뜩 위축되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예쁘다며 말을 걸어도 대꾸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조차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환하게 웃는 그 얼굴. 그래, 실컷 웃어라.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저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그 지옥의 아가리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에서는 진한 꽃향기가 풍겼습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쇠를 긁는 소리처럼 거슬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저를 발견하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은색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백조 같았으나 제 눈에는 검은 까마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짐짓 반가운 척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한복 너무 고우시다. 역시 우리 어머님 안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때요? 저도 좀 괜찮나요? 오늘 아빠 칠순이라 특별히 신경 썼는데. 그래. 곱구나. 아주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네. 제 뼈 있는 말을 칭찬으로 알아들은 며느리는 까르르 웃으며 저를 상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사돈 어른과 안사돈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진 얼굴의 사돈이 거만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칠순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하시네요. 허허, 자식들이 해준 건데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미정이가 효녀 아닙니까? 시집가서도 친정 챙기는 거 보면 제가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죠. 자식 농사? 그 농사가 흉작도 이런 흉작이 없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아들 정훈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 구석 자리에 지민이가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크 커팅식이 이어지고 사돈의 지루한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을 차례였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 칠순을 맞아 제가 작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며느리가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흘러나왔습니다. 화목한 가족사진, 효도하는 딸의 모습, 가관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감동하는 척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 따님인 이미정 씨의 효심이 대단합니다. 이어서 사돈어른,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시는 박말순 여사님의 축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돈 칠순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며느리가 미리 사회자에게 언지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무대 위로 불러내 체면 칠해를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어머님, 올라오세요. 며느리가 손짓했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챙겨 들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품권이나 돈봉투를 꺼내길 기대하고 있었겠지요. 반갑습니다. 정훈이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울렸습니다. 오늘 사돈어른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돈께서 방금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셨지요? 네, 저도 우리 며느리 참 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 예쁘고 말 잘하고 유치원 선생님까지 했다니 얼마나 아이를 잘 보겠습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객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헌데 사람이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지요. 제가 오늘 귀한 잔칫날에 빈손으로 오기가 뭐해서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네, 목소리요?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물건을 꺼냈습니다. 스피커 연결 잭과 녹음기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며느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잭을 단상 위에 있는 앰프 단자에 꽂아버렸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하는 소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자, 다들 귀 씻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효녀이자 천사 같은 우리 며느리의 참모습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밥 처먹지 말랬지.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으앙,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닥쳐. 누가 네 엄마야. 징그러운 것 확 죽여버릴라.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하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돈 부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니네 아빠 오면 또 여우짓 해봐라. 그땐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 테니까 고아원에 확 버려버릴 거야.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미정이 목소리 아니야? 세상에 아동학대야? 어머 끔찍해라.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꺼요. 끄라고요. 이거 조작이에요. 미쳤어? 노망났어? 며느리가 제 손에서 녹음기를 뺏으려 발악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손톱이 제 손등을 긁어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거 안 나요? 조작? 이 천하에 몹쓸려나. 네 입에서 나온 소리도 못 알아쳐먹어? 네가 사람이냐? 금수만도 못한 년. 저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은색 드레스가 바닥에 끌리며 꼴사납게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사돈 식구들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사부인, 이게 무슨 행패요? 남의 잔칫날에 와서 미쳤습니까? 사돈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가락질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행패? 네 딸년이 내 손녀 몸에 피멍 들게 한 건 교육이고 내가 네 딸년 머리 좀 잡은 건 행패냐? 뭐요? 증거 있소? 저 녹음기 요새 인공지능인가 뭔가로 다 만든다며. 어디서 사기를 쳐? 끝까지 오리발이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제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 사돈 식구들이 앉아있던 메인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칠순을 축하하는 3단 케이크와 각종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증거? 그래, 보여주마. 내 분노가 어떤 건지. 저는 있는 힘껏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테이블 볼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먹어라. 이 더러운 인간들아.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기울어지며 그릇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단 케이크가 바닥에 처박혀 뭉개졌고 갈비찜 국물이 사돈의 양복 바지에 튀었습니다.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으악, 뜨거워. 엄마야.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스피커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학대 녹음 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엎어진 테이블 앞에서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한복에는 음식물이 튀었지만 제 평생 이토록 속 시원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는 망가진 꼴로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 그래, 그게 바로 제 손녀가 매일 밤 보았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 아니다.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이 아동 학대범아.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너도 똑바로 들어. 저런 년을 끼고 돌면서 제 새끼 죽어가는 줄도 몰랐던 너도 공범이야. 오늘 당장 지민이 데리고 나와. 안 그러면 너하고도 인연 끊을 줄 알아. 아들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난장판을 찍느라 바빴지요.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지민이에게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자, 지민아. 할미랑 가자. 이제 저 마녀는 다시는 너 못 건드려. 지민이가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잔치상, 바닥을 기는 악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돈들. 그것은 제가 본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안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뜨거운 오후의 햇살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눈이 부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품에 안긴 지민이는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한쪽 뺨은 제가 때린 자국으로 붉게 부어오른 채였습니다. 녀석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을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아들은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녀석은 창피한 줄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울 자격 없다. 네 딸이 피눈물 흘릴 때 너는 뭐 했니? 사랑? 가정의 평화? 그따위 허울 좋은 핑계로 내 새끼 지옥에 방치한 죄 평생 갚으며 살아라. 네, 그럴게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지민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들이 지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지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요? 저 못난 아비도 아비라고 용서하는 아이의 순수함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USB와 원본 녹음기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단순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상습적이고 정서적 학대 수위가 심각하네요. 게다가 아이에게 협박까지. 피해 아동 진술만 확보되면 구속수사도 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소송과 형사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그 여자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형량을 줄여보려 발악했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 산후 우울증이었다라며 감성팔이를 시도했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그날의 녹음 파일 앞에서는 모든 변명이 무색해졌습니다. 판사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적나라한 학대의 증거였으니까요. 결국 그 여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치고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법정을 끌려나가면서도 그 여자는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나와봐라. 그때는 내 손이 아니라 하늘이 널 칠 테니까. 저는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사돈댁은 그날 잔치에서의 망신과 딸의 구속으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어 밤도 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선생님 앞에서 입도 뻥긋 안 하던 아이가 두어 달이 지나자 조금씩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에서 검은색으로 칠해졌던 엄마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환하게 웃는 할머니와 아빠가 채워졌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칼같이 퇴근해 지민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툰 솜씨로 볶음밥을 만들고 주말이면 캠핑을 데려갔습니다. 녀석의 눈빛에서 예전의 멍청한 의존성은 사라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셋이서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붉게 물든 산을 오르며 지민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곰돌이 없어도 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곰돌이 마법 없어도 돼. 우리 지민이 옆에는 천하무적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지민이가 까르르 웃으며 곰 인형 대신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주름진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가끔 자다 깨어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곤 하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녀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면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독한 시어머니라고 수군댈지 모릅니다.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밥상을 엎은 극성맞은 노인네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악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늙고 힘없는 할머니지만 제 등 뒤에 숨은 어린 생명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이빨을 드러내는 암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해야 할 일이고 가족이 짊어져야 할 무게니까요.
오늘 저녁엔 지민이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부쳐야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냄새와 함께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번엔 가짜가 아닌 진짜 행복의 웃음꽃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 속 시원하셨나요? 세상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제 복수가 통쾌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